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포털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규모 면에서 그렇고 내용면으로 그렇습니다. 규모, 그 덩치면에서 보면 네이버가 이미 2월 기준 시가총액이 3위입니다. 단일 기업으로 3위까지 올라갔고요. 언론재단에서 언론 수용자 조사를 해본 결과 포털 뉴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75.8%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4명 중에 3명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 예전에는 집이나 회사로, 사무실로 신문이 배달되어 오고 그걸 통해서 뉴스를 봤다면 이제는 포털을 그 중에서도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포털 뉴스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많이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MBC 스트레이트 뉴스가 뉴스의 편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수 언론이 진보 언론을 압도하고 있고 진보 언론의 목소리가 너무 취약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털의 보수화 못지않게 포털의 질적 하향 평준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화와 하향화 두 가지를 합쳐서 포털이 우하향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의 포털을 보면 일종의 정치적 포르노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치인 또는 정치 주변의 인물들의 막말을 자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래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이 기사화되는 걸 보면서 이건 진중권 가라사대 기사작법이구나, 진중권님 말씀하시되 기사작법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논란 자체가 목적이고, 그리고 저급한 음모론, 패륜적 조롱, 과학적 선정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 담론장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보수나 진보냐, 진영이냐 이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 본성의 취약한 측면,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호기심, 이런 그 계곡을 따라서, 인간 본성의 취약한 그 계곡을 따라서 질 낮은 기사들이 모이고 보이고,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 포털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또는 선배들로부터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들었던 심층 취재, 탐사보도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심층 취재, 탐사보도 인상에 남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이 어떤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그걸 했느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눈먼 기계를 데려다 놓고 사람의 이목을 끄는 기사를 많이 노출시키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연 발생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 보수이거나 또는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은 알고리즘이라는 기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중립성,
공정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털은 그러면 그렇고, 그러면 포털을 보는 독자는 어떠냐? 저는 독자들도 관음증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영주의 이야기 많이 아시죠? 고다이바를 봤던 그 피핑통 같은 태도를 가지도록 독자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논쟁, 사회적 논쟁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천착, 이것 또한 먼 나라 얘기가 됐습니다. 시민의식의 함양, 이것도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 많은 이야기, 많은 욕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꼭 기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기자도 피해자다. 이 악마의 맷돌에 그냥 갈려져 나가는 힘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저는 조금 더 동정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자들을 보면 그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이 생각이 납니다. 벨이 울리면 침을 흘리죠. 그 실험 대상이. 요즘 기자들은 딸깍딸깍한 클릭 소리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조건반사적으로 클릭수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최대한 빠르게 노출시키는데 그런 무한 경쟁에 내몰려 있고 매 순간, 매분, 매초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사가 돋보이는 기사가 아니라 돋보이는 기사가 좋은 기사가 되어버리고만 이 역전의 현상. 요즘 젊은 기자들이 언론사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 이탈 현상,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는 주로 차장급 이상을 지낸 기자들이 떠났다면 요즘은 5년차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기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떠나는 기자들을 보면서 파블로프가 조건반사 실험을 할 때 700마리가 넘는 강아지가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두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 신분으로 회관에 입주한 지 한 달쯤 됐는데 저희 방에 오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는 기자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인기가 없어서 그러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출입할 때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문희상 의원이 이른바 봉숭아 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방에 오는 기자들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치적인 토론도 하고 담론도 형성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의 우하향화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이버 다음과 같은 유통업자 그리고 공급업자인 족벌 언론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런 지금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너무나 중요해서 군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포털 너무나 중요해서 포털업자 알고리즘에게만은 맡겨둘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와 제 방 식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도 불러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포털이 뉴스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의문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가칭으로 열린 뉴스 포털
공용 포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공용 포털의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신문협회가 주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힘을 받은 적이, 주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점에서 그 과거의 논의를 바꾸면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돈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적 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자, 이겁니다. 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에 기초한 뉴스를 지향하고, 뉴스 배치를 지향하고 신뢰할 만한 단체, 기관, 뭐 시민사회, 학계, 또 언론사 등이 중심이 돼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편집위원회가 어떤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내보내고 노출시킬 건지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 포털에 들어오는 언론사에게는 정부 광고를 우선 집행하도록 한다. 지금 ABC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에게 정부 광고 1조 1천억에 가까운 정부 광고, 사실 1조 1천억 훨씬 넘을 겁니다. 그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ABC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듯이 이 열린 뉴스 포털에 가입하도록 유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기 직전에 보니까 아주 발빠른 문화일보 기자가 바로 뉴스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출연 뉴스 사이트 만들자, 흑석 김우겸 관제 포털 제안,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관제 포털이 아니라 정부는 지원을 하되 운영과 편집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편집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뉴스 포털을 만들자라고 한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문 유통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문에 예전에 자전거 신문, 뭐 10만원 현찰 주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신문 유통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은 군소신문, 군소 언론에게 일정한 그 배달 시스템을 지원해주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신문 유통원의 디지털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폭넓은 언론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자. 그리고 이런 시장의 혼탁함을 개선하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재단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런 포털 만드는데 큰 돈 안 든답니다. 지금 언론재단의 비카인즈라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어 뉴스 데이터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그리고 기술이 요즘 고도로 발달하면서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이 포털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좀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추 교수님이 아까 설명하셨던 미디어 바우처, 김승원 의원, 우리 또 조광옥 대표께서 공동으로 제안했던 미디어 바우처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를 이 뉴스 포털과 결합을 시키자. 그냥 어떻게 지원할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미디어 바우처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기사를, 언론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1조 1천억 가운데에서 사실 광고 효과 보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반 자릅시다. 그래서 한 5천억 최소한. 특히 뭐 계란판 만들고 동남아 수출하는 신문에 굳이 정부 광고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 돈 5천억을 잘라서 그 돈으로 미디어 바우처 만들자. 그리고
이 포털에 들어오는 로그인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10만원씩 주자. 10만원 가능합니다. 500만 명이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5천억이면 10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원을 가진 사람들이 1,000원이든 만원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와 언론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일단 그 뉴스 포털 자체가 사람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뉴스를 읽고 뉴스를 판단하고 뉴스를 후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의 산체험이다. 굳이 따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걸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하고 할 필요 없이 이런 살아있는 과정을 통해서 참여를 하는 것, 그게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포털을 아무리 500만이 들어오더라도 포털이 네이버나 다음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그것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버를 예로 들면 네이버에 이 포털을 올리는 걸 의무화하자. 의무화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강압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신상협정을 맺어서 네이버가 다음이 자율적으로 이 포털을 올리도록 하자. 그래서 기존의 네이버가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뉴스1이 있고 또 이 공용 포털인 뉴스2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올리도록 해서 독자들이 이 이용자들이 둘 다 보든지 어느 한쪽만 보든지 선택권을 주도록 하자. 그래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둘 중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뉴스의 다양성 또 양질의 기사가 생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포털의 문제점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데 그 댓글로 들은 질문 소개해드리고 또 질문하고 토론자분들께 사실은 말씀을 종합하셔서 발제자분들 말씀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화라는 아이디 분인데요. 언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감정적 설득과 속도도 필요할 텐데 열린민주당은 정부에 어떻게 어필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어필할 것인지, 그리고 열린민주당 당원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우면 당의 힘이 될지 알려주시면 돕고 싶습니다. 라는 심화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원내기라는 분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 받은 금액을 쓰지 않는 뉴스 무관심자들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그런 뉴스 무관심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분인데요. 방통위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일을 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 이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토론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토론을 들으시고 우리 김의겸 의원님께서 먼저 소감과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심화님이 주신 질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질문 자체보다도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개혁에 차마 실패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왜 못했나? 우리 이창 교수님 아까 따가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촛불정국에서 언론의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촛불, 최순실, 언론이 첫 불을 당겼기 때문에 효능감을 느꼈고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촛불 시민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지? 제가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체가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을 잡는다고 언론개혁을 밀고 나갈 세력,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의 인물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나갈 방향, 전략, 전술 모두 다 공유하는 준비 기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고 그걸 공약으로 만들지도 못했으며 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우선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개문발차하고 말았고 개문발차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못한 거죠. 저는 1년도 안 남은 이 정부에서 뒤늦게 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너지의 응축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망을 못했던 언론개혁의 열망을 앞으로 11개월 남은 대선 때까지 차곡차곡 응축시키고 또 언론개혁을 할 그 주체적인 세력,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고 모아내고 뜻을 모아내고 한 뒤에 그게 대선의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최영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MB 정권의 청산이라고 한다면 종편 해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문 방송 겸용 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저 학자들과 몇몇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선 공약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만들어지고 그걸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 힘이 모아지면 대선에서 표로 갈려지고 그리고 그런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기면 그 힘으로 인수위를 꾸리고 우리 신민희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국민적인 미디어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권 초기에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안에 그 응축된 힘으로 개혁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마님이 주셨던 질문, 제가 딱 맞는 대답은 아닌데 그런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게 욕을 하든 또 SNS 글을 하나 쓰든 그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저도 옆에 와서 제가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언론개혁 제가 의원 선서할 때 언론개혁이 제 과제다 라고 했더니 하지마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해도 안 돼. 왜 그럴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법에 해당되는 것은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입니다.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마디 하면 1시간 뒤에 주먹이 날아옵니다. 그 주먹이 더 아픈 거죠. 그러니 그걸 막아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열린당 당원과 국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긴 호흡으로 길어봐야 1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조금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힘을 모아갑시다. 고맙습니다.